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자체는 힘이 없는데 오후장 쏟아지는 실적으로 다시 한번 반전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지금 위치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헤르메스타 하창한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배재현 PB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장 이야기하면서는 이 키워드 먼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비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는 분위기가 오후로 갈수록 좀 어둡습니다. 그 중심에는 2차 전지가 있다라고 봐도 될지 첫 번째 질문을 배재현 PB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아 주식시장에서 우리만 이렇게 좀 약하고요. 사실 미국장 좋아서 그 분위기 이어가지 않을까 기대도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좀 힘이 없습니다. 이걸 2차 전지 부진 탓을 해야 될지 그리고 할 수 있을지 일단 그 뷰 듣고 싶습니다. 2차 전지의 탓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상반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었던 섹터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 들어서 2차 전지 업종이 굉장히 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봤을 때는 상반기 때에는 어떻게 보면 리튬 가격이 똑같이 하락을 하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가격을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반기 들어서 이 메탈 가격이 너무나게 많이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지금 2차 전지들이 약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 매매 물량도 많이 나왔고 뭐 시장이 어떻게 보면 매크로적으로도 좀 많이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더욱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업종들도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잠정 실적 때와는 다르게 지금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도 지금 이거의 연장선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의 잠정 실적 나왔을 때는 예상치를 상회했다, 미국에서 잘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던 거잖아요. 오늘은 다르게 이 수치에 반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른 점을 한번 살펴봤을 때는 그때는 되게 실적이 잘 나왔네라는 과거의 실적이 정말 칭찬받을 만했다라는 점인데 지금 현재의 흐름이 안 좋은 이유는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라는 좀 의구심이 굉장히 팽배한 것 같아요. 일단 그 점에서 봤을 때는 북미 쪽에서의 수요 둔화가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테슬라 쪽에서도 이익률 감소가 굉장히 심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 역시도 우리나라의 뭐 대부분의 LG 셀업체라든지 뭐 양극재 소재 업체들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어쩔 때는 실적이 정말 안 좋았을 때 바닥 신호라고 해서 오히려 매수가 몰리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전망만 어두울 뿐 언제가 바닥을 찍고 우상향 추세를 그릴지에 대한 그 그림도 아직은 2차 전지는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려지지 않는데 일단 살펴봐야 될 점이 딱 두 가지가 먼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메탈 가격이 정말 중요하고요. 어느 정도 저점을 다져주는 모습이 보였을 때는 한 번씩은 조금씩 분할로 진입을 해도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북미 쪽에서의 테슬라 쪽에서의 사이버 트럭 기대감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생산을 하고 양산을 하고 이런 문제보다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2차 전지주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가지 체크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를 매수할 시점을 좀 더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B님,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뭐 1년 반 더 많이 걸린다고 해서 실망감을 일단 반영한 자리라서 이게 언제 나올지는 물음표가 달린 거 아닐까요? 네, 언제 나오는 시점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그것까지 예측을 하긴 정말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매수를 정말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분들이 두 가지 포인트에 좀 더 집중을 하셔라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확인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 네. 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좀 이어가 볼게요. 본부장님과도 2차 전지 좀 풀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제 좀 수급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10시 반 구간에 대량의 개인의 물량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 좀 회복력을 보였잖아요. 네. 오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에코프로 기준으로 70만 원 선 초반대까지 또 밀리는 지금 흐름이 나타나는 저점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오후장에 다시 한번 2시부터 시작해서 수급의 변동성에 더 유의해야 되는지 여전히 신용 물량이나 이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는 안고 있는 분위기라 봐야 되는지 일단 수급 측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아직은 조금 더 이런
어쨌든 증거금이 키움증권에서 100%로 올렸고 그 안에 이제 뭐 에코프로나 BM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반대 매매가 굉장히 격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어제 조금 반등이 나왔지만 오늘 이렇게 밀려버리면 또 추가적인 또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장중치라서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뭐 이틀 동안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이제 장중 순매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 오늘은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의 전환이 나오는지를 조금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BM 같은 경우도 개인이나 이제 특히나 기관이 좀 상당 부분 매수를 해줬거든요. 에코프로는 외국인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이제 기관이 좀 땡겨줬는데 지금 그러한 흐름이 오늘에서는 좀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서도 오늘 개인만 나홀로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 전부 다 양시장 양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일단 오후장 흘러가는 것까지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이런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 오늘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 실적 발표와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 이후에도 좀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간밤에 GM에서도 전기차 생산 목표치를 좀 인하를 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아시겠지만 광물 쪽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조금 하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초과 공급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판가 부분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Q단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글로벌 자동차 쪽에서의 이런 뭐 지연이라든지 테슬라의 이런 CEO의 굉장히 좀 보수적인 발언들, 뭐 GM에서도 전기차 생산치 목표치 인하한다라는 얘기,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런 이제 CFO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내년은 수요가 기대보단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뭐 조금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어쨌든 수요는 기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제 기사에도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도 사실은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상당 부분 이 Q단에 대한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이 조금은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나. 그러니까 P와 Q가 동시에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 상황이고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쪽이 특히나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내연기관이 이제 전기차로에 전환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라는 가정과 그때 이제 주가가 굉장히 상승력이 나왔을 때는 광물에 대한 가격도 지금보다는 상당히 높았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좀 요인들의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뭐 물론 환경적으로 본다면 향후에 이런 이제 끝은 당연히 전기차 시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은 맞지만 그 안에서 흘러가는 그런 과정들에서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이 실적으로 좀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투심에 악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좀 풀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악재들은 반영이 거의 다 된 구간으로는 볼 수 있는 걸까요? 새롭게 나올 악재는 없다. 특별하게 뭔가 정말 이벤트가 있게 나오는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추가적인 뭐 완성차 기업들의 이런 뭐 생산치 목표치가 계속 줄어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간을 걸리게끔 하는 요인으로는 작용을 할 수 있다. 근데 뭐 거의 95% 이상은 뭐 악재가 나왔다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2차 전지 지금 들고 계신 분 그리고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이 눈높이를 지수가 이만큼 빠진 것을 메꾸는 정도만의 반등이 가능하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걸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쪽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게 과거에 이제 뭐 차화정이 주도했었던 이런 뭐 시대도 있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해마다 정말 이 산업을 주도했었던 쪽에 있는데 그쪽이 바로 연속성 있게 시장을 주도했었던 사례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이 워낙 이제 미래에 대한 이런 친환경 환경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악재는 다 반영이 되고 그에 따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언제 호재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수요단의 움직임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다. 보수적인 접근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조언 주셨습니다. 일단 무언가 신호가 나오고 뉴스 뚜렷하게 나오면 한 번 더 저희와 함께 전략 고민 또 해보시죠. 거의 매일같이 2차 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 이야기에 더불어서 일단 5위 해봤고요. 4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 키워드에 어떻게
움직임을 보일까요? 궁금합니다. 반도체 대전이 2박 3일 일정으로 개막하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일정은 여러 가지 테크데이 있었지만 크게 반영은 지금까지는 안 됐거든요. 호재 반영하는 분위기가 더 나올 수 있을지 내일의 관전 포인트, 오늘 오후의 관전 포인트 정리 각각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비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저희 어떻게 보면은 대장주격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컨퍼런스 콜 내용에 훨씬 더 시장이 주목하면서 이렇게나 움직임을 2차 전지가 보였는데 SK 하이닉스가 이제 내일 개장 이후에 IR 가지면서 컨퍼런스 콜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사실 장비 쪽에 강하긴 한데 이 흐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내일을 기점으로 조금 더 호재성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신지 그렇다면 오늘 오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을 좀 주신다면요. 일단 어떠한 반도체 종목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과 지금 SK 하이닉스의 잠정 실적 이후의 분위기는 조금은 다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다르게 정말 상반기에 좋았다가 안 좋아진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그와 다르게 안 좋았던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 좋아지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반도체주들의 정말 상승을 이끌었던 부분이 이제 과연 이 재고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메모리 스팟 가격이 올랐으니까 앞으로 과연 분위기가 좋아질까? 이런 기대감이 일단 있었고 실제로 메모리 스팟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HBM이라는 정말 이런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죠.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전달이 되면서 이 두 가지 키워드에 굉장히 투자자분들께서도 주목을 하고 있고 실제 실적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대감을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HBM 쪽에서는 삼성전자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정말 연이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SK 하이닉스의 이런 잠정 실적표에 대한 기대감과 정말 이런 눈높이가 굉장히 어느 정도 높아져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트리거가 더 많이 나오게 된다면 가장 탄력성이 좋을 섹터는 세부적으로 어디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달 초에 HPSP를 추천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칩스앤미디어 쪽에 대해서도 추천을 해주시기도 했고 모두 수익권이긴 합니다만 가장 지금도 탄성이 좋을 곳이 궁금한데요. 장비일까요? 아니면 다른 플러스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진 쪽일까요? 저는 HPSP가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콕 집어서 말하자면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봤을 때 HPSP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에서 비메모리 쪽 비중이 더 높습니다. 70% 정도 되고 메모리 쪽에 현재 30%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메모리 쪽에서의 캐펙스 확대가 조금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건데 아직 정말 반도체라든지 이런 IT 쪽에서의 수요가 회복이 됐을 때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이런 매출도 굉장히 각광을 받는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반도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장비 투자는 줄일 거지만 선단 공정에 있어서는 투자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에도 정말 긍정적인 요인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탄력에 대해서 무게 있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본부장님도 역시 HPSP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시세가 한 차례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 자리에서 만약 반도체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망설여지실 것 같아요. 지수 견인력 가지면서 어디까지 시세를 보시는지 그리고 이전이 아니라 한 달 전이 아니라 지금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잡는다면 어떤 것을 주의하면서 봐야 될지도 조금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반도체 부분이 좀 상당히 조정이 나올 때 안 나오면 어떡하지요?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지금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물론 이제 목요일 날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의 기대감들이 약간 좀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느냐가 결국엔 핵심인데 지금 정말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방위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런 업황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는 똑같은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반도체를 지금 보신다라고 한다면 HBM 위주로 일단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추천도 HPSP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정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HBM 쪽으로 삼성양
삼성향이 조금 더 저는 유리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삼성향이나 뭐 SK 뭐 하이닉스향 뭐 모두 다 좀 괜찮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4만 원에서 15만 원, 특히나 15만 원 뚫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가격대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삼성을 이제 후발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충분히 두 종목 갖다가 핑퐁핑퐁 하셔도 조금 이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높게 올라온 부분에서의 조금 가격 부담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반도체가 좀 든든하게 받쳐주면서 상승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반도체가 또 좋아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투심 자체가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실적 발표가 만약에 좀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적인 반도체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끌고 가면서 지수에 대한 회복력도 같이 보자. 자,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경기 민감도 좀 묶어서 구성을 해봤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섹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중국발 부양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면서 화학, 철강, 조선에 대한 움직임이 오늘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저희 순방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조선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먼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하나오션에 대해서 이야기 먼저 시작하고 가도록 할게요. 뭐 카타르발 이슈도 있을 거고요. 부양에 대한 의지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을 겁니다만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특히 지난 16일부터 외국인이 정말 꾸준하게 사고 있거든요. 턴어라운드가 사실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용어 중에 하나잖아요. 일단 지금 호가창 자체는 잠잠하긴 한데 포문을 하나오션이 열었습니다. 조선주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오션 되게 밀린 구간입니다. 어떤 대응 필요할지도 조금 부탁드려요. 사실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미래 방향성 자체는 좀 긍정적인데 이제 뭐 제조사 이제 뭐 3개사 뭐 5개사에 대한 이런 실적 컨센 자체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잡혀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흑자 전환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또 이제 귀추가 좀 주목이 됐는데 어쨌든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상황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조선업의 특성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헤비테일 산업이고 수주도 늘어나고 있고 뭐 신조선가 계속 좋은 상황이고 국제회사기구에서 계속적인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고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카타르에 대한 이제 또 2차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 발주량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조선업 나쁘지 않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좀 일각의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조선업 관심 가져도 좋다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뭐 일단은 단기적인 뷰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조선업 자체를 좀 장기적인 뷰로 보고 있는 산업이고 뭐 앞으로의 이런 뭐 헤비테일 산업이니까 향후에 이런 실적이 계속 장보가로 반영되는 상황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장기적인 뷰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은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숫자가 나온 이후에도 추세적으로 위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포문을 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현대 미포조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오후에 많이 밀린 구간 대체적으로 조선 위치를 해 있는데 다른 종목군에 대해서도 매수를 하는 게 투자 포인트로 괜찮다는 의견이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대부분 뭐 특히나 한국조선해양 뭐 자회사 현대사무중공업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이미 200% 넘긴 상황이고요. 뭐 쌓일만하면 되는 물량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선사들이 대부분 좀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수주가 붙어준다고 한다면 뭐 나머지 종목군들 다 좋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LNG선은 우리나라가 거의 70% 이상을 무조건 싹쓸이 해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단기적인 눌림목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고 어차피 내년 뷰는 지금 올해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시점이라면 충분히 눌림목 매수하시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쪽에 대해서 실적이 먼저 나와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중국 부양에 대한 모멘텀을 좀 크게 가질 수 있는 철강에 대한 이야기, 화학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PB님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중국발 이슈의 영향력을 오늘 받는 자리에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이걸 소외주 측면에서의 반짝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화학, 철강 가장 민감하게 부양책에 반응하는 섹터에 대해서 오늘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지 이야기 먼저 들려주세요. 일단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정말 낙폭 과대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학이라든지 철강 쪽에서의 업황이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를 보이기 위해서는 뭐 어떤 각국에서의 뭐 인프라 투자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집행이 돼야 되고, 뭐 중국 쪽에서도 뭐 최근에 뭐 어쩌면 경제 지표가 반짝 좋았을 거다라고 기대가 있었지만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수출 쪽도 그랬고 소매 판매 쪽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가 정말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철강 업종의 이런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 수는 있겠지만, 현재 지금 매크로적으로도 그렇게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이런 급격스러운 턴어라운드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이런 상승은 정말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적 소화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주가가 버티고 있는 쪽은 어떻게 풀이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현대제철도 추가적으로 PB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 오프닝 구간에서 현대제철에 대해서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 6조 정도를 예상했는데 5조 2,400원대가 나와서 예상 하회고요. 영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 44% 감소, 예상치가 2,600억 원이었는데 1,893억 원 나왔으니까 예상을 크게 밑돈 거죠. 그런데 크게 변동 없습니다. 3% 전후에 빨간불이 유지가 되면서 여타 종목들과 비슷하게 흐름이 이어져 나오고 있거든요. 수치 안 좋았고 앞서 포스코 쪽에서의 코멘트를 보면 철강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가 나오지 않음에도 어느 정도의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까요? 네, 저는 이제 차트를 한번 현대제철을 살펴보면 최근에 낙폭이 정말 큰 모습을 맞아요. 일단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의 4% 반등을 해도 정말 크게 왔을 때는 그렇게 큰 유의미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컨센 대비해서도 뭐 하회한 모습을 봤을 때 좀 시장에서의 그런 우려감이 저는 그냥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는 이렇게 좀 일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낙폭 과대다 해서 손을 내미는 거는 지금은 아직 아닌 구간으로 비비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경기 민감주 전반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부양책 그리고 실적 좀 풀이해봤습니다. 실적하면 여기 빼놓을 수가 없네요. 지난주부터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쪽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호실적에 여기에 기관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 피비님과 먼저 이어가도록 할게요. 화장품이 유독 좋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저희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 중국 이후에 리오프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세게 반응이 나온 게 화장품이었는데 여기서 더 뻗어나가지 못해 계속 화장품 쪽에서만 이렇게 시세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강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지 실적 전후로 아직 오픈은 다 안 된 상태입니다. 어떤 대응책 필요할지 지금 강세에 대해서 대응책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현재 강세에 있는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옥석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화장품 ODM 쪽 업체들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괜찮다? 네, 아직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 룸이 있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매수는 아니지만 정말 조정이 보였을 때 담아가도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일단 뭐 중국 단체 관광도 그렇고 이런 여행객들에 대한 저희가 이런 허용이 있으면서 뭐 지난 7월에만 봐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0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에서는 일단은 기대감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후에 이제 실적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데, 이제 과거에 뭐 중국 시장이라든지 일본 시장을 봤을 때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소비하는 게 화장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 쪽을 한번 봐보면 이제 과거에는 뭐 디올이라던가 뭐 이런 뭐 대형 브랜드들의 립스틱이 정말 유행이었다면, 최근에는 뭐 이런 인디 브랜드들의 립 틴트가 정말 인기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이제 중국 현지내에 있는 브랜드사들의 뭐 이런 뭐 립 틴트 관련해서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서 우리 국내 업체가 정말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뭐 코스맥스라든지 뭐 CNC 인터내셔널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내 ODM사들이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분기 실적도 냈고, 현재 그러한 좋은 흐름이 저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게, 코로나 정말 관광의 입국이 이제야 허용이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뭐 여전히 상승룸이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근거로 이렇게 방을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덥석 잡기보다는 조정을 이용해서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해야 될까요, 비비님? 네, 그렇다고 뭐 그 주종이 정말 큰 낙폭을 보일 것 같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렇지만 뭐 한 번의 매수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할로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여전히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 담아봤고요. 저희 마지막 키워드 속도 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순방 관련 좀 오늘도 들고 왔습니다. 중심에 어제까지는 사우디가 있었는데 사우디 관련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 플러스 새롭게 지금 일정상으로는 그 중심에 카타르 키워드가 있거든요. 어떤 뷰가
중시되어야 될지 짧게 하지만 임팩트 있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순방 관련주에 대해서 가장 이슈를 갖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흐름이 너무 빠르거든요. 오늘 카타르 중심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따라 사도 될지, 사우디가 만약에 출렁거린다면 그건 어떻게 봐야 될지 핵심을 조금 꼬집어 주신다면요. 일단은 좀 지금 시점에서 따라가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왜냐하면 MOU가 나오는 산업들이 지금 정말 중구난방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정거래까지만 해도 뭐 이런 인프라 쪽이었다면 오늘은 스마트팜으로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프라 쪽은 조금 더 연속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지만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연속성이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지금 상장사들이 간 것이 아니라 비상장사들이 또 이제 동행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된 국가와 뭐 이렇게 수주도 이력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이제 사실 또 방문한 그런 회사가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연속성 있게 좀 가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만약에 다음 날에 또 다른 또 섹터에서 MOU가 되고 나오기 시작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다 쏠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큰 중동이라는 이 테마 안쪽에 수급이 지금 빠르게 이슈 따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이전에 과거의 사례를 보시더라도 스마트팜은 그렇게 연속성 있게 주가의 상승력이 이어졌던 전례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굳이 이 카타르 일정까지 좀 끌어들인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조선이 그나마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까요? 모멘텀까지 추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물론 그게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겠지만 조선업을 선택하는 게 그냥 단순히 그 부분이라면 저는 그런 관점으로 만약에 접근 대응을 할 거면 차라리 그럴 거면 조선업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을 지금 보시려고 한다면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제가 이전에도 실적이 처음으로 이제 연간 흑자가 전환이 될 때쯤에 초반 부분에 조선업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실 거면 조선업을 안 보시는 게 맞고요. 이제 중장기로만 보실 분들이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월에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와 지금 10월의 분위기는 다르다. 지금은 길게 보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받아봤습니다. 키워드 쭉 정리해봤고요. 이제 바로 원픽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이 종목 공략해볼까요? 네, 저는 뭐 정말 지겹도록 화장품 ODM, OEM 업체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도 그 안에서 이제 응거루드 랩이라는 회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를 또 최근에도 많이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그쪽 이제 미국 법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케어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 기초 화장품과 또 색조 쪽에서는 뭐 계속적인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속성 있게 뭐 중국 법이나 미국 법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보실 수 있고 항상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움직이면 그 이후에 좀 동행해서 움직이는데 또 최근에 채널링이 좀 나오다가 약간은 조금 소폭 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결지어서 보실 수 있는 기업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격대는 어디까지 지금은 볼 수 있을까요? 가격은 목표가는 일단 16,000원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제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서의 좀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800원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픽까지 정리받아봤습니다.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헤르메스타 하창한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배재원 PB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